정말 그 이상한 거죠. 지금 요것을 제가 한 100개는 잊어버렸을 겁니다. 이걸 갖다 놓으면은 그 할머니들이 가져가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그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오세요. 그래서 그걸 짚으시면 안 되고 이걸 짚으세요. 그럼 환자분들이 다 바짝바짝 뛰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하고 다니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안 하신 분들은 남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왜냐면 막 이렇게 오시는 분이 넘어질 것 같아서, 할머니는 할머니잖아요. 누가 본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이 볼 때 안정감도 있고 자기도 편해야 됩니다. 해서 제가 이것을 딱 이제 주어줍니다. 그럼 그냥 얼굴이 형 안 좋은 얼굴로 요걸 하다가 이걸 하고 나서 3바퀴만 돌고 이야기하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3바퀴 돌면은 얼굴이 싹 변하면서 이거 얼마요? 하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갖다 줄게, 거의 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다니시는 것은 이건 아주 바보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준 4개의 다리가 있는데 4개가 부실했을 때는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걷게 되면 우선은 다리가 쭉 펴지게 되고 허리가 쭉 펴지게 되고 어깨가 편하게 되니까 허리에 대한 이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다리는 오리걸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근육들이 굉장히 나빠지고, 거기다 대고 또 허리 같은 데는 구부리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허리는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이게 뒤로 내리니까 신경이 또 뒤로, 디스크가 뒤로 하면 신경을 눌리게 되고. 그래서 다리 통증, 허리 통증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 하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노르딕 지팡이 같은 경우 하나에 11만 원 하는데, 독일 같은 데는 이게 의료보험이 돼요. 그리고 한 2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 4만 원만 내면 이걸 줘요. 왜 그냥 주는가 하면, 이걸 하는 사람이 다리 골절이라든지 넘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상 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호른수분, 그래서 왜냐면 20만 원 주고도 그 사람 평생 다리가 빵 부러지면 5, 600만 원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 줄여놓으면 국가적으로 좋고 또 약을 안 먹으니까 그렇게 사는 건데, 사실 이제 무릎 통증의 가장 1번은 오면은 무조건 이 지팡이를 짚으라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대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위상성,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그냥 계단 내려갈 때가 다리가 아파. 그래서 계단 내려오는 거, 산에는 잘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너무 아프다고 해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여기 있으면 이제 제 강의 들었으면 되게 좋았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성장통인데, 이 성장통도 거의 여성들 한 30, 4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 아프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관절염 종류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1번이 이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골관절염이라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다시피 퇴행성 관절염은 이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골이 닳고 뼈가 그냥 완전히 눌려가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기에 염증이 있어서 물이 차가지고 여기 있는 데가 손상이 오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모양들 자체가 되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관절은 좀 살아남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전히 그냥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다 이렇게 어긋나가 붙어버리는 정도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다리가 아픈데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냐 해서 이 약을 먹을 필요도 없는데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사나 할 정도로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별 수 없이 약을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프니까요. 그 다음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다리뿐만 아니라 이런 팔다리 같은 데가 다 아프고, 특히 어딘가 하면 팔로는 여기 팔꿈치, 팔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 가서 변성이 와서 손이 이렇게 많이 변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은 틀리긴 하지만 머릿속에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보는가 하면 우리가 충치라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충치라는 것은 이빨 안 닦고 관리 잘못한 거잖아요. 물론 이빨 잘 닦아도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바로 퇴행성 이빨이다. 이건 퇴행성이라는 것은 관리에 대해서 70~80%는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건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 이 관절에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와서 얘하고 대판 싸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겠다. 왜 엉뚱한 사람이 우리 집에도 그냥 이러면은 제가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원래 생기지 말아야 될 것인데 생기는 거, 이게 면역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기를 보다시피 이렇게 변성이 옵니다. 손이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 퇴행성 관절염은 이 끝에만 옵니다. 여기까지는 잘 오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되게 약으로 먹는데, 와 정말 저렇게 어떻게 약을 먹을 수 있을까. 약 처방해주는 의사도 그렇고 먹는 의사 환자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 같으면 절대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특징을 보니 고양이가 좋다면 고양이 막 당장 삶아먹고 이런 식으로 병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하는 게 뭔가 하면 당신은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을 일으키고 있는 몸의 상태에 대해서 고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거의 다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거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뭘 갖고 왔는데 자꾸 물건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뜻은 뭔가 하면 저는 도둑놈이 아니라 내가 가꾸지 말아야 했던지, 아니면 다 여기에 저 필요 없는 사람들만 갖다 놓으면 오늘 아마 이걸 전혀 욕심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필요할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 원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하나만 만들어내면 조금만 하면 몇 종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치료는 암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몸을 좋아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해주는 것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둑놈만 잡아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기능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것을 뭐라고 하면 세능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는 대학병원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말씀을 우리나라 교수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이상한 소리고, 이제는 대학 교수들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개원 의사들이 필요하니까 막 외국에서 갖다 쓰는 것들을 괜찮으니까 이제 대학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기능학적으로 치료를 필요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까도 제가 했지만 기능학이란 말이 기능을 잘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면은 관절염 환자들 보면은 그 옆에 오래 안 가신 게 좋습니다. 입에서 냄새가 되게 납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입에서 썩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할머니도 보면 여기서 진찰한 것이 약간 좀 제 의자를 떨어뜨려 놓지 않으면 그분은 냄새가 안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그냥 입에서 많은 냄새가 나고, 얼굴을 보면 막 많이 부어 있기도 하고, 색깔 보면 저 사람 안 좋아. 그런 것도 없죠. 근데 이분들을 보면 대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대변 이야기는 서로 안 하는 게 좋을 정도로 이 대변 냄새도 영 고약하고 변비도 많고 어쨌다는 사람 설사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사를 해가지고 밥을 못 먹고 링겔을 며칠 맞았는데, 처음에 올 때는 병원에 올 때 그냥 아주 그냥 죽을상을 하고 왔는데, 이 할머니가 걸어 나와서 밥 안 준다고 난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 그 간호사들이 얼마나 좀 황당했겠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오셨을 때 막 완전히 그냥 휠체어 타고 오시고 움직이도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했던 분이 밥 안 준다고 나와서 큰 소리를 치니까 밥 안 준 것은 그 병원 뭐 그래서 아프니까 안 줬다고 하지만 뻥찐 거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굶으면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까지 이제 그 진도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장이 나쁘면은 다리가 많이 아프구나. 여기까지 진도가 이렇게 나가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래 이걸 그 음식 같은 걸 이거 잘그 조심해야 되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이 사람들 당연히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근데 이분들한테 도대체 당신 병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대답을 못해요. 이건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아유 됐어요 약 좀 주세요. 이제 여기서 다 머물러 버리니까 이게 이제 황당한 거죠. 우리가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치매도 장을 좋아지게 하고 하면 치매 기능이 많이 올라와요. 다 똑같아요. 그 치료 자체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절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뭘 먹냐고 하면은 먹는 것들이 영 안 좋아요. 되게 뭘 먹는 거 하면 인스턴트 식품 먹고 그 다음에 그 물어보면 밥을 굉장히 빨리 먹는다든지 그냥 뭐 이 하루에도 몇 끼씩 먹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음식이 딱 들어왔을 때 입에서 다 녹아내 가지고 그 위에서 소화가 돼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음식을 대강 씹으니까 그 분자가 크게 돼요. 그러면 그 큰 분자에 대해서는 우리 몸은 이 이물질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물질에 대해서 막그 면역이 생겼는데 보니까 우리 관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이놈도 나쁜 놈이니까 관절을 자꾸 건드려주는 거. 그래갖고 사실 이런 류마티스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음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왜 이런 사람일수록 이 먹는 것이 진짜로 술 많이 먹고는 막행막식보다도 좀 더 안 좋은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은 그럼 못 먹어요. 하나같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먹은 거 맞습니다. 그래도 그 자기 눈만 보려고 하니까 아 이분들은 낯설 생각이 없구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관절천자라고 해서 물을 뽑아본 거예요. 물을 뽑았더니 이건 장에서 나오는 균이 이 속에서 발견돼요. 그럼 도대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하면서 아 이건 검사상의 오류인가 보다 해서 또 보니까 이건 완전히 장 아니고는 발생할 수 없는 균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장을 통하여서 우리 몸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소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하면 세능장 증후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고라고 해서 그 소장에는 원래 박테리아가 별로 없어야 됩니다. 근데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니까 얘네들이 할 일이 뭔가 하면 얘네들도 할 일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 흉터를 손상을 일으키고 또 얘네들이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자꾸 물건들을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방구 냄새, 입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유산증에 대해서 아 이게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는 그 미국 같은 데서 제대로 치료한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치료하시는 분들은 장부터 치료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환자들은 그 한양대 병원 교수를 거의 하나님처럼 알고 뭐 하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죠. 거기는 의료보험이니까 돈이 좀 적게 되고 여기는 제대로 치료를 하면 그래도 돈 1,000만 원은 가져야 되는데 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돈 1,000만 원 자체가 크기는 큰데 나서버리셨을 때는 그런 1,000만 원은 돈도 아닙니다. 사실은. 왜 자기가 평생 먹는 돈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1,000만 원이 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보시지 못하는 새는 장기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여기다가 이제 수도꼭지 새는 것처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예쁜 아가씨가 배 잡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잘 안 보이는데 힐 엑제마라고 하는 게 보면 이게 습진입니다. 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무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 아토피라든지 이런 걸 다 습진이라고 하는데
이걸 힐 엑제마 이것을 치료하는 게 뭔가는 장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아가씨 보면 입술을 내놓고 있죠. 여기 입술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분은 입술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여자의 입술은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막 상처가 나고 허른 거예요. 이걸 무슨 재주로 이걸 치료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서 오세요. 이걸 보니까 예, 여기서 보니까 이분들이 그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 리키버 신드롬 이 다리 치료를 여기를 이 장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고 하는 게 이런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빨리 장을 치료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우리말로 써야 되는데 부천시에서 그냥 복사해왔어요. 알러지.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 오티즘 이건 뭔가는 우리 자폐증이라고 하는 애들. 그 다음에 만성 피로증후군, 소화불량.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알러지 생기는 땅콩 뭐 이런 애들. 무릎관절. 그 다음에 이런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두통.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이 나쁜 사람들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장이 나쁘면 우리 몸의 모든 군데에 병을 일으키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 장 나쁜 사람의 내시경을 해보니까 그다음 검사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러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검사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성 피부병이 있다, 그럼 무조건 이분은 장치료부터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사람도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 했지만 무릎이 아픈 사람도 이 먹는 것을 관리를 안 하면 이건 절대 낫지 않아요. 해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좋지만 할머니들 오시면 나 그냥 약이나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뭔가 할머니 한 20년 더 살 건데 이렇게 사실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고 그렇죠. 이건 뭔가는 장에는 이렇게 윤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에 윤털이 있는데 이게 손상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에 이 나쁜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면역이 생기는 거죠. 이거 나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윤털이 커야 되는데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현미경으로 보면 많이 들고 치료를 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아픈 환자를 그냥 약으로 생각을 해버렸을 때는 그냥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고 환자도 그렇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릎 아픈 환자한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식사를 좀 조절하십시오. 밀가루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라면, 빵, 짜장, 피자, 냉면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밥 먹을 때 꼭 커피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십시오. 왜냐면 되게 다리 아픈 환자들 보면 그냥 밥을 퍼 드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숟가락에다가 밥 넣고 김치 하나 넣으면 쑥 그러면 한 두 서름은 씹으면 바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입에서 충분히 씹어줘야 되는데 그걸 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도 무리가 되고 간이 흡수가 되면서 이제 몸에 나쁜 것이 들어가니까 무릎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행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다리 잘못해서 생각했겠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다리를 진짜 치료하려면 이 먹는 것하고 먹는 방법.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하고 이제 친해지니까 제가 그러더니 어머니 오늘 가셔서 숟가락 좀 다 없애고 손으로 못 먹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손으로 이렇게 먹으려면 이렇게 들어가질 않는다. 그러니까 먹어봤자 요만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먹으려면 또 동글동글 해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한 요만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양이 조금 들어가면 입에서 굉장히 많이 깨물어야 돼요. 천하의 무거라고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거 먹으면 쑥 넘어가지만 작은 거 됐을 때는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기 하시는 분들은 장 나쁘신 분들은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건 이 음식을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먹어야 되고 잘 하지 않으면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암 환자들 이런 분들한테 먹으라고 하는 밥 숟가락 밥 알을 하나씩 씌어서 먹으세요. 그럼 그분들이 어머니
70, 80 드시는 분들 뭐라고 하면 원장 세상에 밥을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네. 왜요? 밥을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먹으니까 밥이 꿀맛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그냥 그 여기다 퍼 넣었지 이렇게 먹는 것은 내가 못 봤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이 무릎 아프신 분들이 그 이 숟가락 손으로 먹든지 외국 사람들도 부잣 사람들은 손으로 먹습니다. 그 초대를 가면 항상 합니다. 그 손으로 이렇게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도 그잖아요. 어머니가 해준 그 김치가 제일 맛있는 것처럼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 손맛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좀 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기가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이걸 하면은 사진을 그 의사분들이 많이 찍습니다. 이걸 왜냐면 자기들이 이걸 써먹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기생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들 오면 기생충 약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거니 첫날 2인분,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 2인분, 한 달 있다가 2인분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그 다리가 너무 아프다 이러신 분들 중에 장이 안 좋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2인분씩 다 먹으라고 합니다. 14인분을 먹는 거예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1인분 먹어서는 그 게임도 안 되고 그분들은 오랫동안 위가 안 좋았고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생충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기생충약 같은 것도 그렇게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커피 같은 거 그다음에 선생님들 혹시 녹차 잘 드십니까? 네. 녹차 드시죠? 그 녹차 같은 거 특별한 거 아니면 드시지 마십시오. 그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티백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인 그러니까 일본 사람인데 미국하고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1965년도부터 의사가 됐으니까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습니다. 저보다 제가 60살이니까 그 정도 한 80살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녹차 같은 걸 이렇게 품위 있게 먹잖아요. 그런 분들을 내시경을 해봤더니 이 굉장히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품위 있게 이렇게 몇 잔씩 먹는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왜 위이 나빠지면 이제 어쩌면 위산이 적어지니까 소화가 덜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습관적으로 우유 드시는데 그냥 우유는 아주 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우유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의 책에 나오는 거 보면 원래 우유는 송아지를 키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으로 우유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먹여본 거예요. 근데 송아지 며칠 있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많은 데서 우유가 좋다고 먹고 있어요. 그래야 병원에 자주 오니까 그냥 드시죠. 병원 다리 안 아프고 나중에 이제 몸도 많이 아프죠. 좋다고 하는 건 다 안 좋네요. 녹차도 안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드십시오. 근데 막 이거 몸이 머리가 개운해지고 명상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그 스님들 내신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봤는데 그게 나쁜데 무슨 이야기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 같은 거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스트레스가 또 중요한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억 정도 손해를 봤으니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제 화나는 웃고 내가 배운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검단에서 병원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은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같은 때 문 열어놓으면 저녁 9시, 10시까지 한다고 봅니다. 그 검단 공업직이기 때문에 가면 오고 하니까 몇 명을 보는 거니 저녁 한 4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11시까지 보면 한 80명을 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을 못 구하니까 미치는 거죠. 나 혼자 그렇게 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오직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산에 가기 위해서 아주 새벽에 운동을 해서 그러면 일요일 같은 데도 한 100명을 봅니다. 그러니 뭐 환자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나처럼 많이 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번 돈인데 여기다 손가락 붓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요양병원 안 했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저희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환자들 유치하고 또 체험단을 또그 뚱뚱한 사람 만들어서 효소 치료는 체험단 한 20명 만들어가 20일 정도 이제 금식을 시킬 겁니다.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올릴 거고 그래서 해외 환자 유치를 지금 많이 하려고 지금 하는 병원이 제 병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거 안 하고 병원 거기서 계속 잘 뒀으면 맨날 그렇게 하고 살 건데 뭐야. 그다음에 제가 6월달에 건강은 안 좋아졌죠. 저는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이 6월달에는 또 그 독일의 암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일주일 가는데 제 개인 병원은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나한테 많은 걸 주셨는데 그 돈 뭐 30억 저보고 그렇습니다. 뭐 서울에 나오면 그 정도 금방 보는데 뭘 가지고 걱정하세요? 왜 빨리 경험 좀 더 쌓아놓으시죠. 이것이 이제 그 답일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암 환자부터 시작해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 내가 자꾸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볼 때 되게 술을 안 먹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술을 잘합니다. 이 저녁에 끝나면 소주 한 병 정도 먹고 그리고 다음날 또 멀쩡하게 또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 검사를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요. 거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 근데 문제는 제가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담배를 하루에 2서가지 정도 합니다. 꼭 저녁 일 마치고 저녁에 가서 이제 담배 하는 게 나한테 스트레스 많이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제발 그건 나한테 좀 놓아둬. 그랬더니 담배를 피워도 좋은데 당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싫다고 해서 내가 그걸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너무 옥조이지 않고 그는 그 스트레스를 풀으니까 생각보다 제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스트레스 방법을 해소를 하시라는 거. 특히 이제 여기 어르신들이 이제 오셨는데 이러는 거죠. 그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열받는 거예요. 며느리라는 놈 새끼가 어떤 놈 빠지고 어떤 놈 안 하고 아들 놈 새끼도 오는 놈 안 하고 요새는 그 정도 되잖아요. 며느리한테 너 니네 집 가서 다 하고 명절날 오후에 와. 그러면 돈 가지고 온대잖아요. 왜? 자기 집에 가서 해피했으니까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분이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플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 옆에 나한테 오면 냄새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배는 나왔을 것이고 그분들 얼굴을 보면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처져 보이는. 근데 우리 여사님은 작년보다 얼굴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저번에 오셨을 때 얼굴 색도 이렇게 좀 흑색이었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처지셨는데 그 얼굴도 이렇게 많이 올라붙었고 혈색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분은 건강하시겠구나. 좀 이 정도는 돼야 건강하신 거예요. 화장 별로 안 하셔도 예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하는데 이걸 세능장애 치료를 OR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좀 날짜가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이걸 치료할 때는 먹지 말아야 돼요. 제일 하는 건 뭐 과자 먹는다. 그 할머니들이 앉아서 보니까 과자 꺼내서 드시더라고요. 이건 할머니 그거 먹으면 다리 아픈데 먹지 말아요. 내가 먹는 게 뭐 있다고 그거라도 먹어야지. 근데 문제는 거기에 설탕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 있고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데 얘들이 들어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할머니들이 많이 안 들어주겠지. 이제 제 말을 딱 듣는 분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화제 같은 경우는 그냥 조그만 소화제도 드십시오. 소화가 잘 되어야 이 몸이 편한데 어떻게 인 뱉긴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인 뱉기는 건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제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속 좀 안 좋으시면 바로바로 드셔버리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화제를 우리 병원 오면 한 열흘씩 해주는데 우리 병원 환자들은 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약국에다 싸매요. 약사님이 하루에 3번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환자분이 원장님 하루에 속 안 좋을 때만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싸매가지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나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소화제도 독이니까 드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먹어도 좋고 그 다음에 소화 안 될 때 빨리 먹으라는 얘기지 이걸 매일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그다음 이제 유산균을 투여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유산균을 정말 많이 쓰는 사람인데 요새는 유산균을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더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 그 어머니들 같은 경우 우리 병원 이제 제 환자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오면 이 검단에서 이제 다 오시는데 이분들은 뭔가 하면 오시면 저한테 약을 3가지를 되게 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오시면 거의 첫날에 한 20몇만 원씩 돈을 쓰고 갑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비타민 D하고 비타민 K2라고 이렇게 섞어진 영양제가 있어요. 비타민 D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MSM이라고 해서 유황입니다. 왜 유황온천, 유황오리들처럼 유황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이 간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간 해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황을 먹으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몸이 좀 튼튼해지고 또 관절을 형성해 주는 게 유황이에요. 유황 사가라고 합니다. 유황이 좀 씁니다. 근데 이건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그분들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광팬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딱 하면 그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줬는데 자기는 안 먹고 걔는 안 먹고 자기는 먹었는데 좋아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효소를 꼭 사게 되는데 효소는 뭔가 하면 대변 잘 나오게 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걸 먹으면 대변이 뻥 뚫려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무슨 여기다가 이 마약 넣었어요. 왜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이런 먹으면 대변을 잘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그 대변 잘 보시는 분들의 특징은 얼굴이 또 반지름하고 이 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혈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드십시오 하고 뭘 사가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 나한테 사지 말고 노르딕 지팡이 사라고 하는데 이걸 꼭 짚어보게 하면 이걸 가져가겠다고 또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10,000원. 해서 이건 못 갖고 다니는데 이제 제 환자분들은 노르딕 지팡이 탁 갖고 다니면서 딱 들어와서 탁탁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 가방 등산용 가방에다 넣고 딱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참 어르신들 계시는데 제일 나쁜 것은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꼭 등산용 나이가 들어갈수록 등산용 꼭 해야 됩니다. 왜냐 그나저나 균형도 안 맞으신 분이 이걸 들고 다니면 어깨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쁘고 세련된 뒤에다가는 이쁜 가방 있잖아요. 그거 사시고 그래서 요거 하고 좀 이따가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벨트를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벨트를 하고 걸어 다니시면 다리가 많이 편해지고 좋아서 이제 저희가 한 20몇만 원씩 사가고 나중에 또 이제 오셔서 또 사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산다는 건 효과가 있으니까 사지 그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하는 건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퇴행성 관절염이 마찬가지죠. 왜 왔을까? 이걸 생각하고 의사한테 맡기면 의사도 자기 거 치료 못하는 주제에 남은 약이나 자기도 주는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간애들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이물질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너무 또 많이 먹는 거 아닌가? 지금 어머니 하루에 몇 끼 드세요? 2끼 드세요. 우리 어머니는 하루에 몇 끼 정도 드세요? 네? 하루에 몇 끼? 하루 2끼 내지 3끼. 예. 우리 어머니는 몇 끼 드세요? 3끼, 2끼 내지 3끼? 그 다음에 하고 간식 갖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좀 피곤하긴 하지만 하루에 2끼 이상 못 먹게 합니다. 저희 환자분들은. 왜냐면 원래 우리가 3끼 먹은 것은 한 100몇 년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만큼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점을 먹었고 왜냐면 아침에 불도 없는데 새벽 6시에 무슨 재료 밥 하겠어요. 아무리 분이 좋으셔도 겨울 같은데 그러니까 해가 떠야 요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또 저녁에 늦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9시나 밥은 먹고 오후 5시 먹고 2끼 먹고 끝난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꼬박꼬박 3끼를 먹으니까 뭐가 되는 거니? 그게 소화도 안 될 뿐더러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내 몸에 들어가서 독소로 쌓이게 되고 그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먹고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거기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먹는 양을 갖다가 그 이 횟수도 줄이고 양도 줄이자. 그래서 아마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 SBS에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가지고 전 사람들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한 10몇 년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침밥을 안 먹으면 엄청나게 불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게을러서 못 먹었는데. 예, 오히려 그러니까 그 작년에도 밥 3끼 드셨어요? 2끼 드셨어요? 작년에는 먹다 안 먹다 그랬는데 이제 예. 올해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왜냐면 아까 나는 따봤을 때 누구는 오실 것 같다 해서 아마 이분 오실 것 같다고 근데 한 번 왔는데 예. 작년에는 한 번. 근데 얼굴이 되게 좀 약간 염색은 안 된 머리에 되게 얼굴이 이렇게 좀 처져 보여서 되게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딱 보고 이게 되게 좋았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장내 세균의 변화인데 코어럼 센싱이라는 말이 많이 어렵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지금 우리 여사님이 그 남편분이 애인을 하나 데리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냥 잘 살아라고 합니까? 아이고 데려가면 좋죠. 아니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 죽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옛날. 예. 옛날에는 그러면 뭐 죽일 것까지는 없지. 근데 우리 몸속에 균들이 이게 우리가 한 60조 내지 100조 정도 돼요. 우리 정상인 세포가. 근데 우리 그 몸에 살고 있는 세포가 그 미생물이 한 200조 정도 돼요. 한 2배 내지 3배가 더 많아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사는 것이냐 내 몸속에 있는 균들이 지네들이 뜯어먹으려고 나를 살게 하는 거냐. 이게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제 자꾸 생각해보면 왜 가네들이 똥을 안 싸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럼 뭔가 하면 들어가면 그 유산균들이 거기 있는 균들이 내가 먹은 걸 다 쪼개서 놓아줘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정도 되면 장내 세균들이 많이 없어지고 장내 세균들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 정도 되는 분들 보면 근데 노인 양반들 보면 장내 세균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는다는 건 내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나쁜 게 들어왔을까? 아니면 이 좋지 않은 균들이 들어와서 나를 해방하니까 죽는 것일까? 뭐 이제 이렇게 깊이 이렇게 헷갈리게 그런 게 돼버립니다. 근데 코어럼 센싱은 뭔가 하면 내 몸속에 있는 균들이 누가 들어오면 어서 들어오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산균들도 먹어봤자 너 왜 받으랬어? 가지고 그 남편의 본처한테 죽살나게 받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러면서 코어럼 센싱은 뭔가는 우리가 이 영종도 주민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뱃속에 있는 균들도 서로 다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애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는 대변을 잘못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대변을 잘못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치고 대변 잘 보신 분들은 얼굴이 다 까까먹고 이렇게 몸이 되게 가벼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음식들이 들어가면 피 속에 가서 이 독소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밥 많이 먹고 나서 안 좋은 거 먹을 때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또 소변들이 또 좀 깔끔하지 못해요. 나이 들어서 그 소변들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대부분 안 좋죠. 그 다음에 이런 면역력 떨어진 사람,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라는 뭔가는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꼭 느낄 게 뭔가는 나 전혀 저러지 않았는데 나 되게 요새 막 까탈스러워졌어.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나한테 자꾸 안 오려고 해. 그 다음에 애들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되게 이것들이 좀 싸가지 없이 나한테 말을 하는 그 뜻은 뭔가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해도 이렇게 미웃게 말을 하고 뭘 해도 조금만 해도 그냥 고집 막 세져가지고 이게 뭐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뭐냐 어떤 토끼가 이런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었을 때 어때요? 나 잡아먹으세요 합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교감신경만 활성이 되니까 그게 활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는 소변이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심장이 자꾸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막 이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손발에 땀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개념적으로 이걸 이제 보시면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하나씩 맞춰가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능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는데 좀 많이 좀 지루하시죠.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했던 그 세는장 증후군, 아마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몇 년 들어가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사증후군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할머니들이 이제 콜레스테롤 높잖아요. 그럼 보시면 여기 계신 할머니들 다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 고지혈증이라고 해서 먹고 있을 거예요. 고지혈증 먹으면 거의 저희는 우리 병원에 다 뺐습니다. 요양병원 오시면 보호자한테 이 약은 빼야 됩니다 하고 못 먹게 하는데, 고지혈증 약 먹으면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왜? 머릿속으로 가야 할 지방들을 못 만들게 하니까 멍청해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총명했는데 멍청해지고, 피검사 좋은 것은 피검사는 좋아진 거예요. 나는 뭘 생각했던 거냐, 피검사 좀 나쁜다 해도 금방 안 좋습니다. 오히려 좀 현명하게 더 사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고지혈증 떨어지는 약을 먹으면, 나 옛날에는 또 숨이 덜 찼는데 숨이 많이 차. 거꾸로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정도 먹었더니 우리 엄마 바보 됐어요. 이렇게 되고 그 약을 다 끊어줍니다. 그러면 약 먹는 숫자도 줄어들고 또 할머니들이 좀 영특해져요. 그래서 그거 꼭 조절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도, 여기 혹시 당뇨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내당. 당뇨 있어요. 당뇨 있으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내당 지금 뭔가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냐면 지하철을 가면서 공황장애처럼 땀 뻘뻘 흘리고 막 머리가 막 하얗게 되고 그래가지고 주저앉았다 가고 그래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당 조절이 안 되신 분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 같으면 어떠신 분이 있는데, 어떠신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어르신이 우리 병원에 왔는데 손을 덜덜덜덜 떨어서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해도 집중을 잘 못해서 결국은 저희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뭐 했는 분이 당을 한 300 정도 올려놨어요. 근데 집에서 막 한 90도 나오고 110도 나오고 당 조절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보호자한테 상의 드리고 이렇게 하면 환자 안 됩니다. 300 정도 올려놓으니까 할머니가 말도 더 잘해요. 그리고 걸음도 잘 걷고 공황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일수록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막 당 조절 잘한다. 이게 칭찬받을 게 아니라, 칭찬받을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한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보답은 뭐래주면 똑같은 약으로 보답을 해줘요. 그렇지만 당을 조금 놓아주면 활동량도 좀 놓아지고 운동이 넣어지니까 우리의 거꾸로 당이 좀 넣어주고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희 병원이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치료할까 해서 저희 병원에 7층 공간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면 효소로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돈이 좀 상당히 들어가가지고 저희 같으면은 우선은 한 20일 정도 이제 프랜카드가 붙을 겁니다. 무료 체험자 20일 코스에서 이분들을 보면 뚱뚱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고질 높은 젊은 사람들을 해야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국에서 찍어가지고 광고를 할 거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작업을 하려는 걸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살 뺀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금식은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뭔가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것을 누가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효소예요. 그래서 효소요법을 하면 많이 좋은데, 저희는 그게 한 8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드셔보시라고 해가지고 효소를 드시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저희 20일 정도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효소만 먹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두부 같은 거 먹으라고 하고, 거기에 이 방울토마토 같은 거 좀 먹으라고 하고,
오이 같은 거 먹고 된장 같은 거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안 먹어요. 그걸 안 먹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금식을 시켜놓으면 이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걸 막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한 달 정도 굶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뭐 고기 같은 거 있으면 입이라도 핥아서 먹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들은 절대 낭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고름도 그걸 다 갖다 먹어요. 그리고 암도 잡아다 먹어요. 근데 그냥 이 물로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는 잘 안 녹아요. 근데 여기다가 효소를 주면 효소가 가서 얘네들 여기 왜 있어? 다 자글자글 잘라주니까 우리 정상 세포들이 어우 먹을 거 있네 해가지고 먹게 되니까 저희가 한 달 정도 효소만 밥은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있다가 이런 대변산 먹어가다가 찰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뭐 얼굴이 또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밖에 나가면 못 먹었냐고 이렇게 하고 자꾸 이제 할머니들이 좀 약간 말이 살벌하더라고요. 2년만 뭐 혼자 뭐 먹었어? 뭐 이렇게. 그 어머니 좀 용서는 말씀해요. 그렇지 뭐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전혀는 또 내가 보면 얼굴 좋아졌다고 칭찬을 못한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되게 깔깔깔 웃었는데 이런 이 자기한테 필요한 효소를 쓰는 분인데 효소라고 하는 매실은 아닙니다. 액기스니까 그건 오히려 장이 더 나빠지니까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이런 효소를 쓰는데 다리 아픈 환자 이런 환자들한테 아까 저희 검단 환자들을 하는 거 보면 그걸 먹고 나면 잘 걷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와서 되게 활동적으로 저희한테 대화를 하고요. 예, 오늘 무슨 여기까지 해야죠. 지금 이제 제가 한 1시간